트럼프와 함께 미국 경제정책을 이끄는 사람이 있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그는 헤지펀드의 전설 조지 소로스 출신의 펀드 매니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참여하면서 굵직한 업적을 남기고 있죠.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환율 방어가 핵심 이슈인데요. 그에 대해 기준금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채금리를 낮추는 전략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원래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도 강달러를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숙제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과 함께 치솟았던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 방법을 통해 끌어내리는 데 성공합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은 다양한 금리를 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된 만큼 트럼프는 국채 금리 하락에 지금과 같은 찬사를 보냅니다. 바로 오늘 뉴스에서 말이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쓰고 싶은 트럼프에게 금리를 낮추는 것이 핵심일 텐데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만들지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코인 투자를 졸업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코인 졸업방 단톡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조하시면 신청 방법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처럼 실제 졸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톡방 함께하길 추천드립니다.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해소 정책, 먼저 살펴볼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종료한다는 겁니다.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바로 이 투샷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산 에너지, 즉 가스와 석유를 시장에 공급 확대함으로써 유가를 하락시키겠다는 겁니다. 유가 하락을 위해 여기 말고도 아랍권과의 미팅도 계속 추진되고 있죠. 그 외에도 이민자 추방을 통해 주택의 수요를 낮춤으로써 주거비 안정을 꾀하고 있고 러시아 외에도 북한, 베트남 등등 공산권과의 우호 정책을 통해 해상운송 비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전략으로 에너지와 주거비 그리고 물류 비용을 낮춤으로써 국가적인 비용을 낮추게 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면 미국은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추면서 물가 상승을 압박하기 위해서 외국과 협력하여 석유와 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 전략을 수행하는데 비트코인이 필요해집니다. 국채 10년물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부채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교역 국가들의 금리와 차이가 줄게 되죠. 그럼 달러는 지금처럼 초강세가 아니라 점차 약달러로 전환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트럼프는 그것을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미국의 실리를 챙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채무는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아 버렸죠. 하루 이자만 2천억에 달할 수준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사용할 수 있는 조커 카드와도 같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 산업을 장려하며 채굴 또한 미국으로 유입시켰죠. 거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국가 부채 해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현 트럼프 정권의 모든 인사들은 친암호화폐 사람들입니다. 베센트 장관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해소, 부채 상환 등 그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적극 사용하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는 7일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암호화폐 대담회에서 공개될 것인데요.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취급하려고 하는 건지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의 게시글 이것이 주말에 올라왔어요. 이를 통해 리플, 솔라나, 에이다가 전략 비축 자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크게 하락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상승이 나와주었죠. 하락분의 상당 부분을 되돌리면서 가격을 회복시켜냈습니다. 바로 이만큼 무려 11.6%의 상승률이 한 2시간 반 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단한 힘이죠. 하지만 앞서의 거대한 하락이 유지되던 중 발생했던 이벤트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되돌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다시 가격을 부양시키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과 반등 구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데요.
큰 규모의 하락과 반등, 그 다음 가격을 지켜내는 이런 모습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변동폭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강력한 암호화폐의 변동성, 거기에 더해 시장과 정부까지 암호화폐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대표적인 변동성 지표 스텔라 리본 지표입니다. 스텔라 리본은 나스닥의 전설 스텔라 코엔이라고 하는 여성 트레이더분이 개발했던 지표인데요. 보시다시피 하락 단계에서는 위쪽에 빨간색 밴드가 있고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밴드가 칠해져 있죠. 그리고 추세가 역전되어 상승으로 전환되면 이번에는 초록색 밴드가 붉은색 밴드를 관통하고 올라서서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 붉은색 밴드는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동평균 여러 개를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합한 지표인데요. 원래 리본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전략이 있습니다. 상단 지표를 클릭하고 이동평균 리본이라고 검색해보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동평균 리본이라는 테크니컬즈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보면 방금 살펴본 동일한 구간에 오리지널 전략 이동평균 리본이 적용된 모습인데요. 이건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빨간색 MA 이동평균이 가장 장기 이동평균이고 여기 보이는 노란색 이동평균이 가장 단기 이동평균입니다. 이것의 꼬임과 펼쳐짐을 이용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파악하겠다는 것이 이동평균 리본을 이용한 매매 전략인데요.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이렇게 하락 구간 혹은 대폭등 구간 이럴 때 만나면 해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실전 거래를 위해 개량된 것이 바로 스텔라 리본 지표입니다. 지금의 하락과 반등까지의 구간 전체를 이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여기에서부터 하락이 시작되었죠.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단계에서 붉은색 밴드 전체는 큰 폭의 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지가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죠. 그러던 중 하락하게 되는데 하락할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록색 밴드가 한 점에 뭉치면서 관통력을 높이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것을 통해 붉은색 밴드 전체를 하락 돌파하게 되면 이 자리부터는 가격의 약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밴드의 관통이 완성됐던 바로 이 캔들에서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숏 포지션에 완벽하게 진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의 상승을 이때의 가격 관통을 통해서 가격이 이제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부터 이 빨간색 밴드는 더 이상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작용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저항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슬슬 이해가 되시나요? 붉은색 밴드 안으로 가격이 진입하려 하지만 결국 최후에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을 맞고 가격은 결국 하락하게 됩니다. 몇 번의 시도를 거듭하게 되지만 밴드 상단 돌파는 결국 거절당하고 말죠. 따라서 밴드 상단에 부딪히게 되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들은 모두 숏 매도 타점이 됩니다. 그를 통해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구간 역시 살펴보면 완연한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밴드 안으로 진입하려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합니다. 따라서 밴드 안으로 들어간 다음 양봉 이후 지금처럼 곧바로 음봉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숏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밴드의 최저점 저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봉 이후 마지막 음봉이 발생하면 여기에서 숏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이 자리에서는 붉은색 밴드를 숨도 안 쉬고 상승 돌파하는 거대한 양봉이 나왔죠. 이 이후를 살펴보면 한번 밴드가 상승 돌파되고 나자 붉은색 밴드의 최상단이 이제는 오히려 지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의 붉은색 밴드 상단 돌파 역시 초록 밴드의 관통력이 증가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 자리에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지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밴드가 완전하게 뚫리기 전까지는 지지 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직후 발생했었던 이 양봉을 통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예측할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강렬한 상승 이후 앞서와 마찬가지로 밴드를 하락 돌파하는 큰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가격의 약세를 이끌고 있네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스텔라 리본 가격의 변동성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이 지표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을 자신감이 붙지 않나요? 지금은 비트코인 30분봉으로 살펴본 분석입니다. 이것은 보다 짧게 5분봉이나 보다 길게 4시간 또는 1봉으로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 전략은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에 적용하면 투자 지속 시간은 짧고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스텔라 리본 지표 신청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첫 번째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 숫자 6번과 스텔라 리본이라고 지표명을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해당 지표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스텔라 리본 지표의 소스 코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받고 나면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 차트 저 밑에 보면 파인 에디터라고 있죠. 이것을 누르고 들어와 보면 하단에 이렇게 공터가 있습니다. 이 공터에 방금 복사했던 것을 붙여넣기 한 다음 마지막으로 우측에 차트에 넣기라고 있죠. 이것을 눌러주면 오늘 살펴본 스텔라 리본 지표가 여러분들 차트에도 정상 적용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스텔라 리본 지표를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코인 시장, 여러분들도 대표적인 변동성 지표 스텔라 리본을 가지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